그린란드라는 녹색의 땅이라는 이름과 다르게 전 국토의 80% 이상이 눈과 얼음으로 덮인 나라가 바로 그린란드인데요. 여름에도 기온이 영하권에 머무는 그야말로 동토 지역입니다. 네, 그런데 그린란드 중에서도 가장 높고 추운 고지대에 지난 8월 눈이 아닌 비가 내리면서 지구 온난화에 심각한 영향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날씨학개론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앞서 잠깐 소개했지만 그린란드가 어떤 의미를 가진 지역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센터장님께서 먼저 소개해 주시죠. 일단 이제 북아메리카 북미 쪽 이쪽이죠. 이쪽에 북동부 대서양, 북극해 그 사이에 있는 세계 최대 섬입니다. 예. 그러니까 세계에서 이제 가장 큰 섬인데요. 이 섬에서 실제로 이제 이러한 그 그린란드가 현재는 덴마크 국토에 속해 있어요. 예. 거주하는 인구가 약 5만 명 정도로 이제 우리가 에스키모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게 이누이트족이거든요. 이런 이누이트족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린란드라고 하면 얼음과 추위 그리고 이제 오로라 어두움을 연상한다고 하는데요. 네. 여름철엔 3달 정도 해가 지지 않기도 합니다. 네. 이곳이 이제 그린란드라고 불린 배경은 985년경에 노르웨이 에릭이라는 사람이 이제 죄를 지은 아버지를 따라서 고국에서 추방됐습니다. 그래서 아이슬란드로 쫓겨갔다가 거기서도 죄를 지어서 그린란드로 쫓겨왔다고 해요. 예. 네. 근데 당시는 기후 온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빙하가 지금보다는 굉장히 물러나 있었고 날씨도 따뜻해서 푸른 초원이 있었을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에리크가 그린란드에 추방돼서 가만히 보니까 좀 더 많은 사람을 그린란드로 불러 모으기 위해서 푸른 초원의 뜻이라는 그린란드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글로 이주해 갔는데 13세기 이르면서 소빙하기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곳에 살고 있던 노르웨이 이주민 3,000명 정도가 그대로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역사에서는 바이킹 문명과 결부시키기도 하는데 다시 18세기에 접어들면서 기온이 온난해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다시 이주했겠죠. 예. 그러면서 1933년에 덴마크령으로 확정되면서 현재 이루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린란드가 주목받고 있는 것은 빙하 변화를 통해서 지구 온난화의 영향을 직접 관찰할 수 있는 최적지인데다가 지리적 위치에 따른 전략적 가치도 아주 크게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린란드의 빙하로 지구 온난화의 영향을 관찰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앞서도 언급을 했지만 전체 국토의 85%가 빙설로 덮여 있는 것이 바로 그린란드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런 그린란드에 비가 내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이제 국립빙설 그 데이터 센터가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8월 18일 레터를 통해서 그린란드 정상에 비가 내렸다고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요. 2021년 8월 14일 그린란드 빙상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기온이 영상으로 오르면서 몇 시간 동안 비가 관측되었다고 합니다. 국립과학재단에 속해 있는 정상 관측선은 해발 3,216m에 이르는 위치, 예. 북위로는 72.58도입니다. 여기에서 강수량이 된 이전 보고는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예. 다만 관측 계기판이 녹는 온도를 기록했던 것은 1995년, 2012년, 2019년 세 번이 발생한 적은 있습니다. 예. 얼음이 녹는 온도는 8월 16일 이후에는 다시 영하권으로 내려갔는데요. 지금 보시는 그림은 미 국립빙설데이터센터에서 밝힌 얼음의 용해 정도입니다. 예. 흰색은 얼음 면적이고요. 붉은색은 얼음이 녹은 정도를 보여줍니다. 네. 왼쪽부터 8월 14일, 8월 15일, 8월 16일에 얼음 면적 변화인데요. 16일에는 평년 수준으로 얼음 면적이 회복되었음을 알 수가 있죠. 네. 지금 보시는 그래프에서는 위성 기록에서 관측된 그린란드의 얼음이 녹은 사건을 청록색으로 동그라미 처리가 되어 있는데요. 예. 올해 2021년에 빨간색 원으로 비가 내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네. 비가 내리면서 얼음이 녹은 경우는 43년 기록에서 올해가 유일한 관측입니다. 그렇군요. 그린란드의 저지대도 아니고 3,200m 가장 높은 관측소에서 영상의 기온이 관측되고 또 눈이 아닌 비가 내렸다니까 참 놀라운데요. 자, 그렇다면 이런 현상이 일어난 원인은 뭔가요? 일단 앞에서도 좀 말씀드렸지만 이런 관측소가 설치된 높이가 3,216m란 말입니다. 이 한여름인 7월에도 최고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을 밑도는 아주 매우 추운 그런 지역입니다. 예. 근데 이런 지역으로 영상으로 오르면서 비가 내린 건데요. 8월 14일과 15일 그린란드 정상 지역까지 확장되는 광범위한 지표면 용해 또 광범위한 강우 이벤트가 발생을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일기도처럼 강한 저기압 중심 압력이 987
헥토파스칼입니다. 네. 이것이 허드슨만을 가로질러서 베핀섬을 향해 북동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네. 같은 시간에 이제 덴마크해역 그린란드 남단 부근의 고기압은 남부 레브라도 해와 베핀만의 강한 기압 구배를 만들어서 남서쪽에서 북동쪽으로 남서쪽 그린란드 해안으로 강한 남서풍이 불었는데요. 예. 따뜻하고 습한 남서풍 공기가 며칠 동안 그린란드를 뒤덮었던 것이죠. 제가 이제 이 시간에 몇 차례 이야기한 제트기류의 아주 심한 사행, 이것을 인해서 그린란드 서쪽 상공으로 오메가 형태의 제트기류 형태가 나타났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은 따뜻한 남쪽 기류가 북쪽으로 깊숙하게 올라가면서 이상 난동을 보이게 됩니다. 네. 지금 보시는 그림은 대기 온도로 그림 중앙 부분이 그린란드입니다. 예. 이 지역의 기온이 붉은색으로 아주 따뜻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이 그린란드에 영향을 줬다는 건데 뿐만 아니라 최근 지구 과열화로 인해서 북극권 그리고 그린란드의 빙하가 많이 녹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 비로 더 많은 얼음이 녹았을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네, 그렇죠. 저 따뜻한 날씨로 인한 이상기후로 인한 따뜻한 날씨라든가 또 3일간의 영상 온도 기록, 또 유럽 이상 관측으로는 1960년 이후 아주 가장 큰 강우 이벤트였습니다. 예. 네. 이 비가 내리면서 많은 얼음의 양이 녹으면서 바다로 흘러내렸는데요. 3일간 내린 강우량만 총 70억 톤으로 추정이 되었고요. 예. 비가 내리면서 사흘간 약 214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빙상이 녹아서 바다로 흘러갔습니다. 손실 표면 얼음 질량은 8월 중순의 평균치보다 7배가 많았는데요. 네. 예전 같으면 이렇게 녹은 빙상은 여름철인 6월에서 8월이 지나면 다시 얼어붙습니다. 네. 근데 지구 온난화 가속화로 녹는 양보다 어는 양이 현저히 줄고 있어서 지금 문제죠. 그렇군요. 실제로 3,300m 높이의 최고 지역의 비는 일단 얼어붙었지만 문제는 그린란드 전역에 내린 비 중에서 남서부와 북부 해안 지역에 내린 비는 얼음을 녹이면서 바다로 흘러 들어간다는 것이죠. 네. 이러다 빙하가 다 녹아서 흘러가 버리는 게 아닐까 이런 걱정이 되는데요. 자,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도 그린란드 같은 그 북극권의 빙하가 너무 빨리 녹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지금 이게 어느 수준인 건가요?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지구 과열화가 정말 심각한 상태입니다. 예. 미 해양대기처는 8월 13일 보고서에서 올해 7월이 지구 관측 역사상 가장 더운 달이었다고 밝혔는데요. 네. 142년 전 기록이 시작된 이래 가장 더운 7월로 종전 기록이었던 2019년, 2020년 또 그리고 동률을 이뤘던 2010년 7월보다는 0.01도 높았습니다. 특히 북반구의 지표면 지역은 7월 평균 기온보다 1.54도 높은 정말 전례 없는 기록으로 2012년에 세웠던 이전 기록을 넘어섰죠. 예. 아시아 지역으로는 2010년에 세워진 가장 더운 7월을 기록을 했고요. 유럽은 2010년 7월 이어서 두 번째로 더운 7월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미 해양대기청 에릭 스핀레드 박사는 7월은 일반적으로 1년 중 가장 따뜻한 달이지만 2021년 7월은 그 어느 때보다 더운 7월을 능가했다. 이번 신기록은 기후변화가 전 세계에 설정한 불안하고 파괴적인 경로를 더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기온이 상승하면 당연히 빙하는 녹게 되어 있는데 빙하 위에 비가 내려서 얼음을 녹이면 더 심각해진다는 것이죠. 네. 덴마크 기상연구소는 올해 7월 27일 하루 동안 그린란드에서 85억 톤 분량의 얼음이 녹아내렸다고 밝혔는데요. 예. 이 정도는 미국 플로리다주 전체를 5cm가량 물로 뒤덮을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네. 자, 그러니까 속도도 속도지만 이 비로 인해 얼음이 녹는다면 굉장히 많은 양의 빙하가 바다로 흘러 들어간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얼마나 많은 지역이 물에 잠기게 될까요? 일단 그 토마스 렛 리즈 대학교 그 교수는 그린란드의 얼음이 최근 들어 심각하고 한층 불규칙하게 녹아내리고 있다. 지구 온난화가 심화하면서 이 같은 현상이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는데요. 예. 연구에 의하면 2019년 그린란드에서는 5,320억 톤의 얼음이 바다로 녹아내리면서 전 지구 해수면 1.5mm가 상승하기도 했는데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는 그린란드 빙하가 거의 완전히 녹을 경우 해수면이 7m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예. 이렇게 된다면 해변가에 위치한 인천이나 부산 등 세 개의 대도시 모두가 물에 잠길 수밖에 없게 되죠. 네. 제가 우리나라와 멀리 있는 북극이나 그린란드 빙하를 자주 소개하는가 하면은 왜 이 지역의 빙하가 많이 녹으면 녹을수록 우리나라를 포함한 북반구의 기후재난은 아주 급속하게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예. 독일의 지구과학 연구센터의 연구진들은 지난 140년 동안 그린란드 중서부 빙하가 급속하게 녹고 있다면서 우리는
벼랑 끝에 서 있다. 음. 그린란드 빙하가 이미 티핑 포인트를 넘어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예. 그렇게 이제 경고했던 말이 전 정말 생각이 나는데 네. 우리가 지구 과열화를 막지 못한다면은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시기에 엄청난 기후 재앙을 경험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네. 사실 우리도 탄소 배출량이 아주 많은 나라인데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이 기후 변화에 대처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